안녕하세요. 홀로세움입니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비와 눈이 정말 많이 왔었는데요. 눈이 정말 많이 왔을 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거든요. 또한 요즘은 창고든 공장이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패널에 쌓여 있는 눈이 지면으로 낙하하여 위험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적정량의 눈이 아닌 10cm 또는 20cm가 쌓이게 된다면 엄청난 무게가 되는데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차 위에 눈이 쌓이는 것을 치우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를요. 만약 이러한 눈의 무게를 건물이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설치하는 자재, 설치 방법에 따라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온실이 될 수도 있고 농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가설 건축물은 원형 파이프와 천막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가설 건축물들이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답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대부분 피해를 입은 이유가 평지붕인 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지붕이란 한쪽 부분에 높이를 줘 낮은 쪽으로 눈과 비가 내려가도록 물매를 만든 지붕을 뜻하는데요. 설치 방법이 다른 지붕들보다 간단하여 많이 볼 수 있는 모양이랍니다. 다만 기울기가 너무 완만할 경우 비나 눈이 지붕에 그대로 고이게 되어 구조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붕은 없을까요? 시읒자 모양의 지붕도 있답니다. 이러한 지붕을 박공지붕이라고 하는데요. 지붕의 모양과 같이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물이나 눈이 고일 일이 없으며 지붕끼리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더 튼튼하답니다. 우선 지붕의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과연 지붕의 모양 때문에 건축물이 무너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지붕으로 설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골조 자체가 튼튼하거나 지붕이 골조보다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설 건축물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자재에 살짝 변화만 주면 되니까요. 원형 파이프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각관에 비해 힘을 받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지대로 쓰기에 불안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조물의 모든 부분을 각관으로 설치하고 트러스를 제작하여 만들 경우 보다 튼튼한 가설 건축물이 완성되겠죠? 트러스 또한 어떤 모양으로 설치를 해야 무게를 더 잘 견딜지 생각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트러스를 만날 수 있지만 디자인 트러스가 많습니다. 조금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삼각형 모양의 트러스를 한 곳이 많은데요. 삼각형 트러스가 가장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대한 튼튼하게 작업하기 위해 저희는 보통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때 기둥을 일반적인 각관보다 조금 더 두껍고 큰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모든 점을 고려하다 보면 골조는 충분히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벽체와 지붕을 선택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천막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보통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천막은 5년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한답니다. 천막이 초기 비용면에서는 저렴하지만 유지와 보수에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이 아닌 렉산, FRP체 광판, 칼라 강판 등을 사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모든 자재들의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한 뒤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렉산은 가볍고 디자인적으로도 이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은 피하는 게 좋으며 빛은 투과되고 공기는 차단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하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름에는 굉장히 덥겠죠? 칼라 강판의 경우도 렉산과 마찬가지로 자체가 얇은 철판이기에 여름에는 열기를 많이 받으며 겨울에는 쌀쌀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며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RP 채광판은 최근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고 부식에 강하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비싸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붕 자재가 존재하는데요. 어느 것이 더 튼튼하냐, 약하냐는 가릴 수 없는 게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골조는 원형 파이프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렉산, FRP 채광판, 칼라 강판과 같은 모든 소재가 대부분 피스로 고정하는 것이기에 원형 파이프보다는 모재가 평평한 것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쉽고 튼튼하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조립식과 용접식 큰 차이는 없지만 가설 건축물 특성상 추후 해체를 해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최근 추세는 조립식으로 많이 설치를 하는 편이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가설 건축물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천천히 확인해 볼까요? 기둥과 건물의 측면은 설명을 하는 동안 지나갔는데요. 트러스는 설치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트러스 자체를 완전히 완성한 뒤에 설치하는 방법과 지붕면을 설치한 다음 트러스를 짜는 방법이 있는데 트러스를 완성한 다음 설치하는 방식이 훨씬 빠르답니다. 지붕을 설치할 때 각 기둥마다 밖으로 나가는 치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둥의 수직을 확인하며 고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붕 트러스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그 위로 각관을 걸쳐 놓으면 전체적인 구조물이 완성됩니다. 해당 영상은 칼라 강판을 지붕과 벽면에 사용하여 설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칼라 강판을 보면 S자로 구부러져 있는 부분을 골이라고 하는데 강판끼리 서로 겹쳐서 설치를 해야 한답니다. 강판의 재질이 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워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설치하면 매우 위험하답니다. 보통은 십자 피스를 이용하여 골판이 겹친 곳에 피스 작업을 하지만 방수 피스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칼라 강판은 골이 있기 때문에 코너를 외관상 보기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 일반적인 마감바가 아닌 특수하게 절곡을 하여 사용해야 한답니다. 구조물의 전면부에 부착하는 천막은 타포린이라고 하는 소재인데요. 천막으로 가설 건축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재와 동일한 제품입니다. 전면부에 강판 대신 부착하여 필요할 때 올려 외부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랍니다. 천막 자체가 생각보다 무거워 수동으론 힘들기에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막이 말려 올라갈 때 뭉쳐지지 않도록 잘 펴서 고정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동 모터를 설치하여 연결해주면 멋진 어닝이 완성됩니다.
창고의 전면부와 후면부는 캐노피를 설치하여 비나 눈이 올 때 조금이라도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캐노피 또한 마찬가지로 조립식 프레임을 제작하여 렉산을 끼워 넣어 설치하는 방식이랍니다.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해봤지만 렉산을 이용해 설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이쁜 것 같죠? 이제 모든 구조물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천천히 감상해 보실까요? 시공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세움이었습니다.